JYP 대 하이브 2024년도 1분기 실적을 비교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좀 좋아서 그런지 세 건을 연속해서 지금 녹음을 하고 있네요. 그래서 컨디션도 좋고 해가지고 검색을 해서 사진을 찾았습니다. 지금 그 JYP가 이거보단 저 늙었을 텐데 언제 찍은 건지 모르지만 젊었을 때 찍은 건지 어, 방형 잘 좀 하지 왜 그래요? 어,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? 어, 그 방시 역시만 사진을 올리려다가 요즘에 문제된 이 민희진이라는 사람 하이브 민희진 경영권 탈취 시도 대 어도어 뉴진스 베낀 게 문제. 그러니까 이제 하이브에서도 그 어도의 그 뉴진스 그거를 뭐 뺏겼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이게 그 종속 기업인데 그 어도어가 하이브에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뭐가 불거졌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게 겉에 표현된 거고 어 그 저기 그 어도를 그 저기 그 이 다른 데서 매수하려는 세력들이 있었다 하는 거 그렇게까지 속의 그 진짜 문제는 그거였다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. 그리고 그 JYP 때 이걸 잠깐 얘기했는데 조금 더 전개를 하면은 어 외부에서 겉핥기로 볼 때 제약은 미니진으로 우선 가정하자.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가요. 원가 회계 손익을 비교하면은 매출은 그 JYP가 그 10.1%그 적습니다만은 영업 이익률로는 19.5%가 높습니다. 그리고 이제 매출 내역을 좀 비교를 해봤는데 매니지멘트 매출이라는 거로 하는데 요 색깔이 있는 게 매니지멘트 사업 부분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그 가장 큰 그 포션을 차지하거든요. 음반 음원 판매도 있지만 한 6대 4 정도 되는 것 같네요. 4대 6. 그래서 이거를 그 JYP에서는 요 콘서트부터 요 기타까지 매니지멘트 사업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하이브 쪽에서는 2023년, 2022년은 매니지멘트 매출을 그 포함시켰는데 2024년도에 요 매출액에는 포함을 안 시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생각을 들어보면은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이런 게 다 유사하거든요. 그러면은 이게 그럼 매니지멘트라고 똑같은 거 아니냐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아요. 그래서 하이브의 매니지멘트는 월 모회사로서의 경영 컨설팅 피를 받는 거 아니냐 종속기업들한테 그런 게 또 좀 불거진 것 같기도 하고요. 그래서 매니지멘트 용어가 엔터테인먼트 계통에서 사용할 때의 개념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어요. 그리고 쌍방이 쓰는 용어의 개념도 상이한 것 같다는 의견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. 그리고 영업의 부분에서 그 영업이익률은 JYP가 많은데 하이브는 영업의 손익에서 그 1349억 원이나 이익이 난 게 있어요. 이게 뭐이냐? 그래, 이게 찾아봤더니 그 종속회사로부터 받는 그 배당금 수익이 이렇게 많습니다. 투자한 종속기업으로서. 그러니까 이 본업보다도 이익이 더 나오는 거죠. 그러니까 그 이 하이브는 본업에서는 안 벌어도 여러 그 자기 자회사로 투자해 놓은 데서 돈이 들어오니까 좀 많이 그 대기업화 된 거죠. 그 하이브는 그 JYP하고 비교할 만한 대상이냐? JYP는 한참 밑으로 보는데 근데 저는 이제 두 군데를 지금 해보니까 뭐 SM 뭐 그다음에 뭐 YG 이런 데하고 비교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더라고요. 어쨌든 그 이 총괄 포괄 손익에서는 물론 그 JYP가 작습니다. 근데 그 배당금 수익 때문이지 다른 뭐 영업 활동을 잘해서 그렇다니
물론 이제 배당금 수입도 경영활동의 결과긴 하겠죠. 좋은데 투자해가지고. 그거는 그 하이브 할 때 그 종속자회사를 다 소개를 했습니다. 스루프상으로 스루프율은 JYP가 1.7% 낮고요. 그다음에 그 운영 경비율에서는 그 이 하이브가 22.3%가 더 많습니다. 음. 그다음에 TOA 생산성에서는 그 JYP가 무려 1.1배나 더 높습니다. 요게 이제 핵심적인 차이겠죠. 그러니까 TOE 생산성이 기업의 경쟁력이다.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. 어, 재고자산 그냥 참고적으로 가져온 거고, 그 JYP는 60%를 줄였고, 하이브는 27%가 증가했다는 얘기고요. 그 다음에 비성분 비교를 했을 때 가공 비율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가공 비율이 JYP가 11%, 그다음에 하이브가 15% 이렇게 높은데 이런 게 이제 규모가 크다 보니까 더 많게 나가는 거 아니겠느냐? 이렇게 보여집니다. 그래서 이거를 좀 더 내역적으로 보면은 그 여기 그 MC가 그 매출원가 재료비라고 해서 매출원가 변동비라고 인식을 해도 좋겠고요. 종업원 급여 비교가 좀 되고 어, 그, 그 뒤로 소개를 별도로 하겠습니다. 1인당 급여 비교를. 그 다음에 이제 감가상각비는 이제 그 하이브가 많이 나가게 되겠죠. 그래서 이제 따로따로 유형자산 감가상각비, 사용권 감가상각비, 무형자산 상각비 여기 이제 한꺼번에 이렇게 했는데 이걸 다 더하면은 80매덕에다가 90억에 되고 이렇게 돼서 한 100억 가까이 되고 여기 한 24억 정도 그런 감가상각비에서도 차이가 나죠. 규모가 크니까 이 외주 가공비는 이쪽에서 이 저거로 안 넣었어요. 이 MC 쪽으로 어, 이 금액이 크기 때문에 지급 수수료 콘텐츠 제작비하고 외주 가공비하고 같은 성격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이제 불문명해가지고 외주 가공비를 건설회사처럼 일로 넣어야 되나 말아나 고민을 했는데 그냥 지급 수수료만 해서 비교를 했던 겁니다. 그것도 좀 참고적으로 여기는 뭐 대손상각 환임 뭐 그다음에 뭐 이런 것까지 주식 보상 비용 이런 것도 있는데 주식 보상 비용으로 직원들이 그 투자해서 돈을 더 넣으면은 회사에서 일부 부담을 해주는 거로 같아요. 직원들이 한 50% 부담하는 게 아니고 한 계산해 보니까 한 45% 정도 직원들이 부담하고 회사가 55% 부담해 가지고 비용 처리를 하는 것 같습니다. 재고 이 자산 증감, 투명성 양쪽 다 확인되고요. 이거 하이브는 제가 만들어 준 겁니다. 사실은 그 뭉뚱그려서 표기를 했기 때문에 총 제조 비용도 일치를 하고 현금 흐름표도 다들 일치를 합니다. 요거는 뭐 개별할 수도 JIP가 재고자산 평가 손실액이 의도적이었는지는 몰라도 그 금액이 커서 기말 재고가 줄어들었다. 그러면은 매출 원가가 증가하여 이 매출액이 감소하게 된다. 왜 갑자기 안 하던 재고자산 평가 손실 작업을 했을까? 이런 의문이 들어가는데 개별 방송에서도 얘기를 했습니다만 좀 매출이 내려가고 그다음에 이익이 내려갈 때 음, 좀 내립시다. 음, 그런 평가 작업을 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. 운영 경비, 인건비가 가장 중요하게 뭐, 뭐 인건비만 비교해 봅니다. 어, 지금 그 110억 원 정도 나갔죠. 그게 운영 경비 중에서 47.3%나 해당되고 하이브는 29.7% 다른 비용이 더 나간다는 얘기죠. 근데 직원 수는 이걸 그냥 400이라고 보면은 반도 안 되죠. 그런데 이제 평균 임금 예상은 1억 1,600만 원인데 하이브는 8천만 원 정도뿐이 예상이 안 됩니다. 규모가 큰 데가 이게 월급이 그렇게 작냐? 이런 문제가 되니까 이
고급 인력들이 누구한테 가겠어요? JYP한테 고급 인력들이 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. 노동 생산성 비교, 생산 재료비로 비교했을 때도 어, 그 JYP가 높죠. 노동 생산성에 대한 자료 그냥 참고해 주시고요. 듀퐁 ROI는 그 경영진 평가인데 보면은 이건 뭐 게임이 안 되겠습니다. 경영진 경영평가로서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회전율도 그 JYP가 높죠. 그 상품 회전율로 그냥 생각을 하면 되겠어요. JYP는 자기네들이 직접 만들어 가지고 제품이라고 명명하고 그 다음에 하이브는 외주 가공을 져가지고 들어올 때 상품이라고 인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. 수르픈율은 JYP가 0.1 뭐 한 1% 정도, 1.7% 정도 그 낮죠. 그렇게 그 비교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. 그 이자 부채 그 JYP는 지금 무차익 경영을 하고 있다는 얘기고 수금 속도는 서로 비슷하지만은 그 이게 그 실제 그 금액을 제가 다시 확인해 봤는데 매입 채무 지급 속도는 하이브가 돈이 많아서 그런지 돈을 일찍 주네요. 그리고 그동안에 그 해원 그거를 봤을 때 뭔가 그 올랐냐 내렸냐 그런 것들을 해볼 때 이게 그 유통업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제 제조업도 아니니까 좀 껄끄럽지만은 그래도 이거는 좀 어떻게 해보자. 뭐가 그 원인이고 뭐가 회계가 또 투명하고 그런 것까지 해보는데 어쨌든 이 JYP는 모두가 그 추론까지 하면 세 가지가 다 상승이 나와요. 상승이 나오니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제시를 안 했기 때문에 검증불능이지만은 이렇게 세 가지 1차, 2차 그다음에 이제 그 투명 회계 추론도 이 상승이기 때문에 이거는 투명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하이브는 상승했는데 입증을 하려 그러면은 하락을 얘기를 해야 돼요. 그리고 판매 가격 하락은 다 둘 다 똑같지만은 그래서 어디가 더 신뢰성이 있겠느냐 뭐 이렇게 되면은 제가 JYP를 높게 평가하는 거죠. 딱 검증은 불능하지만은 그래도 느낌이 오는 것은 JYP가 좀 더 투명한 것 같다.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. 그리고 매출 계획은 그 스루포스로만 말씀을 드리면은 에, 뭐 매출 그렇게 뒤지지 않을 것 같고요. 하이브한테 한 4,500억, 하이브가 4,900억 정도 할 것 같고 운영 경비로 했을 때 하고 하이브는 조금 좀 달라졌는데 더 좀 매출을 해보자는 의미에서 그 해본 거고요. 이 그다음에 그 여기도 뭐 그건 마찬가지입니다. 이렇게 그 저기 이 매출 재료비 기준으로는 좀 더 그 올려보는 거로 그렇게 했습니다. 회전율이 문제인데 이건 이쪽은 그 두평 T위전인데 규모가 커가지고 하이브는 한 0.1을 0.2 하면은 한 10% 정도 올리는 거고 여기도 한 10% 정도 한번 회전율을 올려보면은 이 정도 되지 않겠냐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. 어, 1번 새우 현금 순이익을 보면은 조그만 회사가 현금상으로는 더 벌었어요, 솔직히. 그리고 그 투하자본에 대한 현금 수익률로는 8.5%나 JYP가 높습니다. 예. 이게 그 오히려 그 기동력이 있다는 얘기죠. 약간 중견 성격의 그 규모가 또 그 경쟁력이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EM에서 사업 활동으로 들어온 돈 115억 원 들어왔었고 하이브는 229억 원 들어왔었고 최종 어, JYP는 51억의 현금이 유출됐고 그 다음에 하이브는 거꾸로 412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습니다. 그 이건 전체로 보는 거기 때문에 하이브는 그 이 종속기업으로 더 받은 이익 배당액이 있죠. 또 하이브는 한 989억 원에 어디 투자를 또 한 것 같습니다. 종속기업인지 그걸
또 신규 작은 중소기업을 만들었는지 그렇게 투자한 것 같고 그 JYP는 그래도 돈을 벌어서 70억 투자했고 하이브는 989억 원을 투자한 거로 나옵니다. 예, 캐시 프리캐시 플로우로 어, 지금 이익 배당액을 비교를 해보면은 금액은 작아도 저기 JYP가 5.2% ROE 이렇게 높게 나오죠. 네, 이게 이제 큰 차이가 되겠습니다. 그래서 그 이 ROE 배당률로 보면은 그 JYP 주가가 더 그 PBR이 더 높지 않겠냐 이렇게 봐지는데 역시 우리가 그 비교를 해봤지만은 PBR로 보면은 5.4이고 그다음에 그 여기 표시를 안 했네요. 하이브가 3.42. 그러니까 시중에서 JYP를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. 그 뭐 액면 가격이 그 시가가 중요한 게 아니고 PBR로 봐서는 그 주식시장에서 그 JYP를 5배 정도 더 높게 평가하고 있다. 이런 얘기가 되겠어요. 시가총액 요거 2조가 넘으면은 그렇게 큰 그 하이브도 한 4배 차이는 되겠네요. 4배. 4배가 좀 넘지만은 뭐 둘 다 잘 되기를 저는 바랍니다. 우리나라 K 그 엔터테인먼트를 위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